지금 조국 장관 사태의 불똥이 정의당으로 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원들의 탈당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 지키기에 함께 했는데 트리플 악재라고 불립니다. 지금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 진보 농객이죠. 탈당계를 냈다고 합니다. 정의당 당원이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지금 정의당에서는 아직 수리하지 않고 있다고 들립니다. 이 와중에 조승수 전 의원은 지금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결국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만 아무래도 데스노트가 큰 분수령이 됐겠죠. 그동안 데스노트 올린 장관들 다 떨어졌는데 이번에 조국 장관 찬성을 했죠. 그랬는데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심상정 대표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들 조금 복잡한 심경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현재 조국 장관 문제는 검찰의 손에 맡겨져 있고 저희는 검찰 수사의 기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의당 결정이 그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특권과 차별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들과 또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당계가 제출된 거는 사실이고 당 지도부가 만류해서 탈당계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본인이 탈당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막을 방법은 없어요. 진 교수의 경우에는 일반 당원이 아니라 오랫동안 민노당부터 정의당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중요한 인물이고 진 교수님 탈당 그런 걸 가지고 연관져서 탈당할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요전에 조국 장관 임명 전후에도 유의미한 어떤 입당 탈당 추세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 한 명이 의사를 어떤 식으로 밝힌다 한들 정의당에 대한 어떤 당원의 참여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차 전 교수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이 바른미래당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정의당이 상당히 심각한 그러니까 지금 위기를 아마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아마 진중권 이 당원으로 대표되는 이 지금 그러니까 일부 당원들의 일탈 자체는 아마 그러니까 정의당한테는 말 그대로 무거울 중자의 주무권이거든요. 아주 엄청 큰 펀치로 와닿겠죠.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지난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사실은 찬성을 한 측면을 보면 이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진영 대결이 되면서 일종의 개혁 대 반개혁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러니까 개혁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게 정의당의 공식적인 해명이었지만 상당수의 정의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정의당의 당명인 정의가 상실된 거 아니냐. 그런 데 대한 상당히 지금 이 반감이 진중권 그러니까 교수의 탈당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정의당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그 당대표로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의 그 이름대로 한다면 이 상정으로 가야죠. 모양이 바르게 갈 수밖에 없다. 정의당의 당명에 맞도록 그러니까 지금 결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이 지금 심상정 대표도 지난번 조국 장관 왔을 때 계획이 걸림돌이 되면 자기 결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보면 아마 제 생각에 필요할 때는 레드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정 대표 이렇게 이름 비틀 때 본인한테 양해 같은 거 구하세요? 아니요. 왜 굳이 그 심상정 대표한테만 물어봐야 됩니까? 그 전에 이때까지 쭉 하실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아니 또 특정인의 이름이라서. 아니요.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주세요. 뭐 설마 시비 걸겠습니까? 정태근 의원 아무래도 정의당 좀 피해를 보고 있죠.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죠. 저는 지금이라도 정의당이 정의의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기 아까 뒤에 보면은 현수막에 정의당 국민 앞으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지금 국민 과반수 이상이 조국 장관의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격차가 적절하다는 거하고 20% 가까이 차고 있는데
그럼 국민의 뜻을 따라야죠. 왜 더 중요한 문제냐면 정의당이 그동안 혹시 저걸 하게 되면 당원이 이탈할까 걱정을 많이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 뭐 무슨 탈당한 사람보다는 입당한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민주당한테 실망을 하면 그 표는 자유한국당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정의당으로 가야지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정의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게 뭐냐? 정의당한테도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정의의 길로 갔으면 좋겠고 만약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된다 그러면 저는 당론 투표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준, 그런데 정의당도 사실 그 조국 장관 임명할 때 고민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네. 이 큰 명분 때문에 아마 좀 동의하는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그동안의 정의당이 보여준 모습이 정의롭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아직까지 예.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하기 네.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조국을 허용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리당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었다면 정의당 내에서 무엇이 더 정의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이 견디면서 재판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왜 그게 부정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당리당락 생각했으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선택하지 왜 정의당에 있겠느냐. 이런 입장들이 많은 것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장성철 소장은 정의당의 고민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여튼 심상정 대표의 정의당이 심상치 않아요. 그거는 정말 저희가 진영을 떠나서 그 정의당의 존재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박수 쳐주고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의석수를 얻었고 장성철 소장도 응원하셨습니까? 그럼요. 저는 투표는 하지 않았지만 예. 심상정 대표의 그러한 여러 가지 가치,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응원했었습니다. 국회에 있을 때. 그런데 그런 정의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의당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빨리 정의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훈 변호사는 응원 안 했죠? 예. 예. 저는 이게 그 가장 큰 피해자가 세 가지 이유인 게요. 예. 첫째는 이게 정의하고 배지를 바꿔버렸어요. 바로 이게 연동형 비례. 몇 개의 배지를 위해서 정의를 버렸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데스노트가 고무줄 노트로 바뀌어버렸어요. 기준이 없는 고무줄 노트.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정의당은 이게 20, 30대한테 상실감을 줬어요. 40, 50대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줬어요. 그 다음에 60, 70대는 진보에 대한 혐오를 줬다. 이것 때문에 이게 저는 가장 큰 피해자로 봅니다. 예.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은데 사실 세 가지 다 어디 신문 제목에서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양문석 이사님. 논의가 예전에 정교조 이야기할 때 선생님은 성스러워야 되고 하면서 노동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성직자로 몰아가던 그런 논의하고 비슷해요. 정의당도 현실 정치의 그 원내 진입 정당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 특위하고 선거법 특위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현실 정당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에게 계속 정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논의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실정법 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은행 불일치에 대한 부분, 조국 장관의 은행 불일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정법 위반이나 거짓말이라고 몰아가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프레임을 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자, 정의당의 고민이 뭘지 들여다봤고요. 끝으로 잠깐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지난번 대통령님의 판문점 방문은 행동으로 평화를 보여주신 아주 세계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상상력과 또 대통령 대통령이 생각했습니다. 제3차 국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역할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바로 세계사를 대해주는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명준, 이번이 이제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거든요. 이번 정상회담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도 한미 동맹의 굳건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불가침에 대한 그 리비아식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북한이 얘기하는 데 대해서 일정 정도 미국이 합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우 탄력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물론 SMMA 협정, 즉 말하자면 분담금에 대한 협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좀 더 굳건히 하는데 한국의 역할, 지렛대론을 강화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의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 특히 말하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 곳까지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셨다는 것도 의미 있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실무 협상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북한과 또 정상회담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불가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와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조앵커가 진행하는 MBN 종합뉴스가 이어집니다. MBN과 함께해 주십시오.